자, 그럼 이번에는 그 보도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먼저 현재까지 상황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현지 시간 13일 밤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주말을 앞두고 조금은 들떠있을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최소 7곳에서 총격과 폭발 테러, 인질극이 잇따라 발생해 150여 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 인근 축구장에서 프랑스와 독일 국가대표 친선 축구를 관람하다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총격과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동시다발적 테러는 파리 시내의 극장과 식당, 술집 등 최소 7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공연장인 바타클란 극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약 10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테러범들이 극장에서 관람객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했으며 사방에 유혈이 낭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경찰은 진압작전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3명의 무장괴한이 경찰과 대치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 중심가의 제19에 있는 뿌띠 깡보주 식당에서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손님 1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들은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파리 중심가 근처의 생마르탱 운하 인근으로 주말이면 젊은 파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파리 외곽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근처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경기장 주변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고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국경을 봉쇄했고 올랑드 대통령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프랑스 정부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동시다발 공격에 대해 전례 없는 테러를 당했다면서 테러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공격 후 TV 연설을 통해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을 당했다면서 프랑스는 범인에 대항해 단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 체포에 속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테러 사건 이튿날인 14일 파리 지역 모든 학교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리 테러 발생에 따라 프랑스 주변국들도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벨기에의 경우 프랑스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거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나 세력이 있습니까?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파리 테러가 난 직후 이슬람 성전주의자인 지하디스트는 트위터에 파리가 불바다가 됐다며 칼리프가 프랑스를 공격했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이번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연쇄 테러에 대해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무도한 시도이자 전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고 유럽 각국 정상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며 테러 공격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이었습니다.